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제일 말이 많았던 소식 몇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하면서 제일 말이 많았던 예측이 올해 블랙스완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트럼프 암살 시도가 블랙스완 이벤트가 될 뻔했지만 그것은 피할 수 있었고,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거의 마지막 행동이 블랙스완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 최근 1000일이 넘었고, 바이든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날이 별로 안 남았는데 왜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게 허용했는지 많은 사람들은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허용을 받은 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러시아 말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미사일 5개를 요격했고 1개가 군사시설에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공식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8개를 발사했는데 러시아는 2개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받은 후 러시아는 새로운 핵 교리로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췄고, 러시아는 실험 중인 새로운 탄도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푸틴은 새 탄도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마하 10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미국이 요격을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많은 북한 군인들이 전쟁에 투입될 것을 예측하고 있어서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금방 끝낼 것이라고 대선 캠페인 때부터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를 깊게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새 내각은 100%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때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더 커질 확률은 높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이익으로 끝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로 올라서 전쟁을 끝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켓 베어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12월 달에 더 큰 일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반응을 크게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도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 반응이 너무 커서 네이토가 러시아와 직접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베어들은 그 블랙스완 상황을 예측하고 있어서 12월 달에 주식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런데 푸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는데, 그 전에 전쟁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왜 바이든은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쳐도 되게 허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커질 확률을 낮다고 보는데, 마켓 반응을 보면은 마켓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더 커질 확률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1.96% 상승해서 새 기록을 세웠고, S&P 500은 1.67% 상승했고, 내스닥은 1.73% 상승했습니다. 최근 마켓이 상승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개미 투자자들 때문인데요. JP모건에 따르면 개미 투자자들은 저번 주에 2022년 3월 이후로 주식을 제일 많이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The Economist는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런 경고도 불구하고 저번 주 영상에 말했던 실러 PER이나 버핏 지표를 보면은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제일 비쌀 때인데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마켓의 두려움을 별로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켓은 사이클이죠.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재 사이클의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현재 보트랩에서 정상으로 복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곧 공포 단계로 가서 마켓이 하락할 거라는 말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내년 3월에 은행들이 연준한테 빌린 돈을 다 갚아서 BTFP가 0으로 가고, 그 이후에 어느 은행에 일이 생겨서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까지 마켓은 상승할 찬스가 높고 정상으로 복귀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복귀보다 조금 다른 일이 이번에 하나 일어난 게 있죠.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수익을 발표했는데 수익 추정치를 뛰어넘은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특별히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가 주를 마이너스 0.02%로 플랫으로 마감했는데요. 분석가들은 이제 엔비디아가 수익 추정치를 넘는 게 당연하니까 진짜 크게 안 넘는 이상 마법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엔비디아 베어들은 상황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엔비디아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Account Receivable, 미수금이 1월에 비해 크게 떴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손님들한테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AI 거품이 터지면은 회사에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자산이 전체 늘어났는데 미수금도 늘어난 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엔비디아 배우들은 이 사람처럼 엔비디아가 재고를 평가하는데 2000년 초에 큰 회계 사기를 쳐서 망한 회사, 인란처럼 마크-투-마켓 어카운팅을 쓴다고 SMCI나 시스코처럼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마크-투-마켓 어카운팅은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 가치를 반영하여 자신의 가치를 조정하는 회계 관행입니다. 엔비디아를 엔란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엔비디아를 닷컴 거품 때 시스코와 비교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비교인데, 저도 AI 거품이 터지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AI 거품이 곧 터질 거라는 사인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1.73% 상승한 주에 엔비디아가 수익 추정치를 뛰어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플랫으로 마감했는 것을 보면 분석가들 말대로 엔비디아의 마법이 좀 사라졌다는 말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을 이긴 후 나오는 소식을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을 발표했는데 전 헤지펀드 매니저 스캇 베센트를 뽑았습니다. 스캇 베센트는 10년 넘게 조지 소로스 밑에 일해서 그것 때문에 선택이 좀 놀라웠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지 소로스는 일론 머스크가 인간을 싫어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소로스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동양인들이 많이 맞고 공격당할 때 소로스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지 소로스는 정치적으로 트럼프 적이라 소로스 밑에 일했던 사람을 뽑는 게 좀 놀라운데, 트럼프는 베센트가 금융에 대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큰 칭찬을 해왔습니다. 스캇 베센트는 암호화폐를 크게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게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마크 우에다를 SEC 의장으로 뽑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에다가 결정되면은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또 다른 진짜 좋은 소식이죠. 트럼프는 높은 금융에 대한 자리에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 트루스 소셜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고 소식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잠재력을 최대하게 발휘하려면 언젠가는 화폐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게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야지 가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민주당이 대선을 이겼으면 정부는 연준이 조정할 수 있는 CBDC를 밀어줄 확률이 컸는데요.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인 동안 CBDC를 안 만들 거라고 약속했고 대통령 기간 동안 만약에 비트코인을 물건을 살 수 있는 화폐로 만들면은 트럼프는 미래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도 다른 정부가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시키기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현재 경제 사이클에 어디 있다는 의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2년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9번이나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벌써 13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8년, 2022년에 비트코인트가 가장 좋은 자산 클래스가 아니었을 때 제일 나쁜 자산 클래스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은데 아직까지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자산 클래스거나 가장 나쁜 성과를 내는 자산 클래스였습니다. 중간이 없었습니다. 2022년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4.3%를 기록했죠. 운이 없어서 2022년에 비트코인이 제일 비쌌을 때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64.3%를 잃었으면은 비트코인이 64.3% 올라갔다고 돈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4.3%를 기록했으면은 280%를 상승했어야지만 투자한 돈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157% 상승해도 돈을 잃고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야 또다시 134% 상승했으니까 돈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몇 년 동안 계속 1년에 100% 이상 상승할 수 있을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상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는데 제일 큰 딜레마이죠. 지금 사면은 가격 조정 전에 제일 비싸게 사는 걸까? 며칠 전에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IBIT가 옵션을 시작했는데 벌써 옵션에 19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CBOE도 새 비트코인 옵션을 시작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새 비트코인 옵션은 가격을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많은 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고 있어서 10만 달러를 뜰 수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가격이 더 뜰 확률이 좋다고 보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한국 분들은 돈을 빌려서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시청자분들이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독특한 투자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켓은 벌써 거품에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고 트럼프 정책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거품은 더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마켓 모멘텀이 계속 이렇게 가기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사인은 개미 투자자들이 옵션에 뛰어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옵션은 리스크가 큰 투자이고 오래 하면은 돈을 잃을 확률이 높은데 현재 개미 투자자들의 옵션 활동이 역사상 제일 높다고 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역사상 주식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고 옵션 활동도 제일 높다는 말은 현재 개미 투자자들이 역사상 리스크를 제일 많이 감수하고 있다는 말인데 역사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욕심이 제일 많을 때가 마켓이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가격 조정은 곧 또 올 것이고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높은 자산이니까 투자하실 거면은 돈을 잃어도 삶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